오늘은 이제 뭐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갖고 있는데 많고 많은 인물 중에 왜 하필 윤석열이냐, 왜 윤석열을 가지고 사람들이 저렇게 대통령 후보로 할까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따지고 보면 이제 짧은 그 법인에서 변호사 생활을 했습니다. 짧게. 그리고 대부분 사회생활을 검사 노릇을 했습니다. 검사 생활을 한 게 일생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법만 쳐다보고 살았다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니죠, 윤석열 씨는. 그런데 왜 윤석열 씨에 대해서 사람들이 호감을 가지고 검사 노릇한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왜 그렇게 후보로 꼽나?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그래서 그걸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선 2년 가까운 그 민주당의 혹독한 쫓아내기, 얘도 버틴 그 배짱, 이런 걸 이제 높이 사는 거죠. 배짱을 높이 사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조국을 발가벗겨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을 거쳐서 법무부 장관은 조국을 빨가벗겨서 그 실체를 국민에게 보여줘서 결과적으로 나라를 구한 겁니다. 윤석열 씨가. 그걸 이제 사람들이 높이 사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배짱뿐 아니고 공인으로서의 검증도 마친 셈입니다. 공인으로서의 검증, 하자가 없다는 거죠. 잘못된 게 없는 거죠. 쫓아내기 위해서 눈꼽만큼만 흠이 있어도 결정적으로 쫓아낼 텐데 결국은 못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사표를 냈죠. 그러니까 그 쫓아내는 과정에서 배짱도 우리가 확인을 했고 사실상 공인으로서도 하자가 없다. 잘못 살아온 과거가 없다. 이제 그런 검증도 이미 마친 셈이 되는 겁니다. 대통령 되기에 부적합한 사유를 찾기 어려운 점, 이게 국민들 사이에 알게 모르게 인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미 윤석열 씨는 대통령 되기에 부적합한 사유가 없다. 추미애가 아무리 뭐 별 소리를 다 해도 대통령 되기에 부족한 점은 아니다. 그거는.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대통령과는 너무 대비되는 점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하고 좀 더 거꾸로 하니까 거꾸로만 하면 욕먹을 일은 없는 거죠. 대비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치인들이 전부 다 좀 썩어 빠지지 않았습니까? 뭐 말은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러니까 프레시한 정치인을 보고 싶은 국민 열망. 그러니까 배짱도 있고 또 모가지 자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흠집을 잡았는데도 그게 전부 다 거짓이니까 흠도 없고, 또 프레시하다, 아주 신선하다, 또 헌법과 법률과 헌법에 기반한 원칙과 상식을 들고 나오니까 국민들이 참 신선하게 느끼는 거죠. 아, 이 사람 참 신선하구나. 정치인들이 하도 입에 발린 소리만 하는데 이 사람은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런 거에 국민들이 이제 지금 일종의 카타르시스, 아주 윤석열을 통해서 이 신선한 정치인을 이제 이렇게 보고 욕구불만을 이제 해소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나와서 최근에 정치는 현실인데 원로들을 찾아다니면서 차곡차곡 자문을 구하는 그 겸손한 모습, 이런 게 또 이제 국민들한테 어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안 됐지만 자녀가 없잖아요. 윤석열 씨는 나이 60에 자녀가 없으니까 아직 없는 겁니다. 아직 뭐 날 수도 있죠. 날 수도 있지만 윤석열 씨는 자녀가 없으니까, 아직 없으니까 구설수에 오를 일도 적을 것 같다. 그런 예감도 국민들이 드는 겁니다. 아들, 딸 때문에 전부 다들 김대중 대통령, 뭐 김영삼 대통령, 또 뭐 지금 대통령 전부 아들, 딸들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조차도 자녀들 때문에 구설수에 많이 올랐는데 윤석열 씨가 대통령 되면은 아직은 자식이 없으니까 뭐 그런 일은 안 생기겠구나. 그런 것도 이제 사람들이 좀 생각을 하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이건 제 생각. 또 법을 가지고 이제 장난을 하잖아요. 지금 뭐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또 추미애 조국이 얼마나 뻔뻔했습니까? 그런 거하고 너무나 대비가 되는 거죠. 또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지금 문재인 현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서 집을 짓지 않습니까? 지금 집을 짓고 있잖아요. 지금 뭐 지었고. 그런데 다른 대통령 퇴임하고 나서 집 짓는 대통령 없습니다. 없어요. 이명박 씨가 지으려고 그러다 못 지고 그냥 그 논현동에 살고 있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만 꼭 대통령 하고 나서 고래등 같은 집을 짓느라고 저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근데 상식이 있는 대통령이니까 이 사람은 집 짓자고 덤비지 않겠구나, 뭐 그런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이제 뭐 집을 왜 짓냐 그랬더니 뭐 보안과 뭐 경호를 필요해서. 경호가 퇴임한 대통령이 뭔 경호가 그렇게 필요합니까? 그건 핑계죠. 큰 집에서 청와대에서 5년 살다 보니까 작은 집이 불편하다, 그거 아니겠어요?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해서. 예? 뭐 퇴임한 대통령 어느 놈이 가서 돈 덜질 일 있어요? 배기도 싫은데 그 집 부근 지나가면서도 쳐다보지도 않을 텐데 그걸 뭘 경호를 하겠다고 뭐 경호 때문에 뭐 큰 집을 짓는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씨는 상식을 강조하니까 퇴임하고 나서 큰 집 짓자고 덤비지 않을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도 이제 하는 거예요. 살던 집 손봐서 계속 살면 되는 거지. 예? 그렇게 뭐 손봐서 사는 대통령은 다 바보입니까? 뭐 연희동에 뭐 노무현 노태우 전두환이 다 연희동 살던 집 조금 손봐서 살고 있잖아요. 그나마 뭐 뺏긴 사람도 있지만. 예? 뭐 바보라 새 집 안 졌나요? 그러니까 이 상식을 아는 사람이라니까 대통령 끝나고 나서 새 집 짓자고 덤비지 않겠구나, 뭐 그런 것도 또 생각을 해 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 씨가 대통령 후보로 나오면은 나는 대통령 관둔 다음에 사저 안 짓겠다, 이걸 한번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국민들이 박수 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라성 같이 숨은 인물들이 사실은 수두룩하죠. 그렇지만 식상한 이런 기성 썩은 정치인들을 좀 이렇게 속 시원하게 옆으로 물러 세우고 아주 싱싱한 신선한 사람이 대통령이 한번 되는 것도 괜찮겠다. 상식을 부르짖으니까 상식에 벗어난 그런 짓은 안 하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를 국민들이 하기 때문에 인기가 좋은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 대통령은 하여튼 누가 되든지 간에 여당에서 나오는 사람은 누가 되든지 간에 좀 떨어뜨리고 야당에서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감사합니다.